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호영입니다. 오늘은 거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동안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이건 제가 했던 방식이고 주관적이니까 그냥 듣기 좋은 부분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받아들인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직접 실행까지 해보시면 실적이 안 오를래야 안 올 수가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절이 왜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고객들은 거절을 왜 할까? 나를 왜 거절할까? 그리고 이 상품 좋은데 왜 가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죠. 그런데 영업사원은 거절을 피할 수 없고 거절이 당연해져야 되고 그리고 거절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거절은 언제나 안고 가야 할 친구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랑 친해져야 되는데 자꾸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피하다 보니까 정말 거절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도 파악하지 못한 채 거절이 일어난 결과에만 급급해져서 일을 하냐 안 하냐 의욕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거절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 거절이 왜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영업이 재밌어지고 그리고 거절이 나왔을 때부터 영업이 진짜 시작이고 그리고 거절이 나오지 않는 것이 때로는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클로징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절은 우리가 무언가를 제안했을 때 고객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는다는 어떠한 일련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그 거절이 고객에게 있어서는 영업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영업사원들이 고객을 만나서 설득하려고 하는 게 영업이라면 고객들도 나 안 하겠다고 설득하는 것이 고객한테는 영업이죠. 그래서 사실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세일즈를 할 때 고객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고객들에게 설득돼서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또는 다음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또는 지금 형편상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와서 고객이 이렇게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객들한테 클로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고객 영업사원이 늘 팽팽하게 대립을 하잖아요. 영업사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고객이 느끼고 있는 현재의 냉소를 우리가 전달해줘야 되는 미래에 대한 대비 비전, 리스크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면서 설득해내는 것이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 그런 영업사원들에게 현실의 냉소를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그리고 그 어필에 대한 도구들이 거절처리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설계사들을 클로징하는 거 그런 게 바로 고객 입장에서의 영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업력이 뛰어난 영업사원들은 그 누구라도 만나면 설득을 해내는 것이고 영업력이 떨어지는 영업사원들은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계약을 잘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업을 한 6, 7년 정도 해보니까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건 가입을 애당초 원하고 와서 바로 가입하는 사람은 이미 보험에 대한 니즈를 느끼고 있는 사람 소수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내 고객이 된 사람들한테 업세일링을 하러 갈 때도 리모델링을 제안하러 갈 때도 소개 요청을 하러 갈 때도 그리고 소개받은 고객들한테 또 추가 계약을 받을 때도 그냥 개척으로 돌방해서 고객을 발굴할 때도 언제나 내 앞에 고객을 앉혀놓으면 고객은 늘상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늘상 거절을 하는 게 특기이고 종특인 고객들을 어떻게 설득할 건가 우리가 항상 고민해봐야 되고 그 거절이 당연히 나오는 건데 정말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 당연히 나오는 거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즉 고객을 어떻게 클로징 할 수 있을 거냐는 거죠. 그 거절을 극복하고 클로징을 해야 되니까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 거절로 클로징해서 이 영업사원을 집에 보낼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고객들한테 밀려버리면 그 계약은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고객과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우리가 고객들을 눌러버려야 되는데 과연 그 누르는 것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상품에 집착을 하고 계시고 상품의 이점 그리고 내가 가지고 가는 어떤 자료들에 너무 맹신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계신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실 고객들은 상품에 대한 이점을 보고 가입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게 맞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영업사원의 눈빛, 말투, 표정, 제스처, 진정성, 사명감 이 모든 것들을 고객들이 느껴서 그걸 보고 계약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사명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게 즉 첫 번째 상품의 확신입니다. 그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보험 설계업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영업에 대한 확신을 정말 마음 깊이 가지고 계신가요? 두 번째가 내 업에 대한 확신 그리고 세 번째가 나한테 이 사람이 무조건 사야 되는 이유가 마음 깊이 자신감을 당당하게 가지고 계실 만큼 있으신가요? 세 번째 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사원이 고객들을 완전히 눌러버리고 내가 설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상품의 확신, 두 번째 업에 대한 확신, 세 번째 나에 대한 확신이 정말 강력하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 상품 중요하죠. 상품에 나와 있는 조건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이 상품을 먼저
먼저 사보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그게 마음에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상품을 팔 때 내가 이 상품을 왜 가입하는지 모르겠어 하면은 그 상품 팔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상품 하나쯤은 있을 테니까 그 주력 상품을 정하셔서 완전히 마음 깊이 그 상품을 사랑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구매를 해보세요. 그러면 고객들을 만났을 때 이 상품 나도 구매할 만큼 좋았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업에 대한 확신인데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고객들이 요즘 일 잘 돼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오래 할 일이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오래 하다 보니까 처음 했던 것과는 다르게 사명감도 많이 느껴지고 해서 정말 뿌듯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을 오래 해보니까 제가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거니와 주변에 계신 선생님이든 사모님이든 고객님 같은 분들이 저를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소개를 시켜주셔야 제가 일을 오래 할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수당을 계속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영업사원이고 계약을 체결하면 수당이 단발적으로 나오는데 소개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기존 고객님들을 챙겨드리기가 사실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또 가만 고객을 발굴하러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시간을 많이 쏟지 않고 그냥 제 일정 부분에서만 쓰고 많은 분들을 챙길 수 있게 제가 믿음직스러우시다면 소개를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이 일을 꾸준히 진짜 하겠구나 라는 확신감이 들지 않을까요? 신뢰감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그런 질문을 고객이 했을 때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죠. 네. 열심히 해야죠. 그냥 이 정도로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이 상품을 이 사람한테 구매해도 될까라는 확신감을 과연 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나에 대한 확신 가지기 이전에 이 업에 대한 확신부터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업을 언제까지 하실지도 모르고 지속될지도 모르겠지만 억지로라도 그런 생각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잘 가입되어 있던 오래된 보험들을 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미 많이 낸 보험들을 리모델링 했다는 건 최소한 새로 가입한 보험의 납입 기간만큼은 내가 일을 하겠다는 자신감과 떳떳함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과 그런 표정들은 다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목이 맛이 가서 쉬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좀 신목소리가 나오더라도 마음 깊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 대한 확신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품에 대한 이점이 동등한데 그리고 비슷한데 내 상품을 팔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데 나한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자신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고객님들께서 나한테 가입해야 되는 이유, 솔직히 고개만 돌리고 핸드폰 한 번만 넘기면 보험 설계사 또는 동종업계 영업사원들 많아요. 근데 그 고객님들께서 나한테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게 나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나이기 때문에 그 고객들이 핸드폰 넘기면 줄비하는 영업사원들 속에서 나한테 가입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정말 자신감이 있고 내가 정말 진정성이 있고 내가 고객들에게 진심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업에도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품에 대한 확신까지 가지고 있는 게 난데 왜 그런 나한테 가입을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오히려 그 고객님이 나를 만났는데도 계약을 안 하면 그 사람한테 손해인 겁니다. 그래서 너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저처럼 돌아가실 필요도 없고 이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이상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큰 확신과 신뢰를 가지셔야 됩니다. 상품 설명도 좋지만 일단 영업사원 자체에 아우라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정말 믿고 가도 되겠구나. 이 사람한테는 최소한 내 돈을 맡겨도 되겠다. 내가 매월 불입하는 돈이 이 사람한테 들어가면 이 보험을 가입해도 되겠다 라는 신뢰감을 줘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도 화자, 에토스가 60%를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판매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요소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전문가적인 느낌, 자꾸 전문가적인 느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거 말고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 이 사람한테는 맡겨도 되겠다라는 사람. 일을 안 그만둘 것 같은 사람. 자기한테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사람. 상품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회사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 고객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그걸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상품을 보는 듯하지만 이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툭 던져보죠. 뭐 이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저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 반응을 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확신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가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인지하시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 업에 대한 확신, 상품에 대한 확신을 정말 내가 크게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요즘에는 제가 고객님들 만나서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또는 사장님, 제 눈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일을 얼마나 할 것 같으신가요? 제가 금방 하다가 이 보험업을 떠날 것 같은가요? 물어보죠. 그러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한테 가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객과의 눈에서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하고
정말 진정성이 있기 때문이죠. 간절한 사람의 눈을 보면 왠지 울컥합니다. 고객님들도 그걸 느끼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감이 없는 눈빛으로 고객님들을 응대하지 마시고 정말로 확신감이 가득 차고 믿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신뢰감이 있는 눈빛과 아우라를 펼칠 수 있는 영업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품이 어떤 상품일지언정 이미 설득이 됐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상품을 고객님들은 다 구매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제 말씀 정말 다 진짜니까 한번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9월도 파이팅 하십시오.